얼마 전 SBS의 드라마 조선구마사가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이며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온갖 커뮤니티 사이트를 도배하고 포털 사이트의 기사란을 점령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SBS는 사상 초유의 드라마 방영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으니 이 사건의 여파가 얼마나 컸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간 지상파 방송국들은 어지간한 논란이 있어도 해당 제작진을 교체하거나 배우를 바꾸는 식으로 어떻게든 방영은 이어나가곤 했으니까요. 방송국의 입장에서는 피해를 감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드라마를 중단시키는 쪽이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렸을 겁니다. 그만큼 단 2화에 불과하지만 조선구마사는 SBS라는 대형 거대 미디어에게 공포를 느끼게 할 정도로 치명적이었다는 말입니다. 조선구마사 사건을 보면서 저는 일단 침묵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조회수를 위해서라면 관련 이슈가 있을 때 얼른 달려들어야겠지만 우선 이 채널은 드라마 전문 채널도 아니고 역사 채널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역사를 전공하거나 전공하지는 않았더라도 따로 공부를 해서 식견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라만 보는 것이 제게는 당연한 태도였던 겁니다. 그리고 논란의 시작도 이에 반응하는 사람들도 이를 바로잡고자 노력하는 사람들도 저는 바람직하게 봤습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 왜곡을 두고 보지 않는다는 좋은 사례라고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화를 리뷰하고 또 미디어에서 영화 이야기를 하다 보니 흥미로운 질문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제 채널보다도 방송 중에 본 댓글에서 비슷한 질문들이 나오더군요. 조선구마사가 왜 왜곡인지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처음 그 질문을 마주했을 때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서 어떤 부분들이 왜곡이었고 왜 역사와 다른지가 널리 알려졌고 모르지 않을 텐데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걸까? 어떤 이유에서 다른 영화를 소개하고 설명하는 시간에 굳이 조선구마사를 질문했을까? 깊게 생각해 본 끝에 저는 하나의 답에 도달했습니다. 질문하신 분들도 조선구마사가 역사 왜곡이며 여러 부분들이 문제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충녕대군의 발언이라든지 복색이라든지 칼이라든지 사신을 맞이하는 곳에서 월병을 먹는다든지 그리고 그분들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제게 물어본 이유는 바로 조선구마사의 왜곡과 역사의 빈 곳을 채우는 상상력의 차이를 설명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자산어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런 질문이죠. 자산어보도 역사를 있는 그대로 쓴 것이 아니라 상상을 가미했고 조선구마사도 상상을 가미했는데 왜 하나는 왜곡이라고 하고 왜 하나는 수작이라면서 칭찬을 하느냐는 거죠. 그 차이, 자산오보와 조선구마사의 차이. 오늘의 영상은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일종의 탐구에 가깝습니다. 이미 식은 화제이기도 하니 담담하게 이어가겠습니다. 다만 스포일러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산오보는 신작이니까 더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죠. 왜곡 한자만 살펴봐도 기울고 굽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뜻을 살펴보면 왜곡이라는 단어에는 바르지 않다, 사실과 다르다, 그릇되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더 단순하게 말하자면 틀렸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다르죠. 틀렸다라는 말. 평상시에 사용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누군가의 의견은 틀리지 않고 다른 것이며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틀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사실관계, 자명한 진실의 경우가 그렇죠. 의견이나 해석의 영역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이나 자명한 진리의 경우 우리는 틀릴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무언가가 틀렸다는 건 객관적 사실이나 자명한 진실이 있을 때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극 드라마나 영화에서 틀렸다는 건 당연히 역사적 사실, 그것도 자명하게 알려진 역사적 사실에 어긋났을 때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 부분에서 역사 왜곡 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선 자산오보를 생각해 봅시다. 이준익 감독은 자산오보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많은 사료를 찾아보고 연구했습니다. 영화에도 많은 장면들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컨텍스트가 아주 깊고 오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화 자산오보에 나오는 주인공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인물입니다. 정약전은 역사적 인물입니다. 뼈대 있는 집안의 사람이자 정약용의 형이자 자산오보 같은 저서도 있으며 관직에도 올랐고 주고받은 편지며 작성한 문서가 많이 있는 역사적 인물입니다. 당연히 역사의 근거에서 이야기도 나오죠. 하지만 창대는 어떨까요? 창대라는 인물은 오직 정약전의 자산오보에만 이름이 9번 정도 나오는 인물입니다. 형태도 없고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가족이 몇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역사를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이름 한 줄 남지 않죠. 그렇기에 창대의 이야기는 전부 다 창작입니다. 이준익 감독이 자산오보라는 책에 정약전이 가볍게 소개한 글을 토대로 그의 이야기를 하나씩 전부 상상해서 만들었습니다. 그의 일화들도, 그가 정약전과 대립한 일도, 그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길에서 추파를 던진 것도, 아이들을 낳은 것도, 진사시에 급제하고 작은 장진사가 된 것도 모조리 다 상상의 산물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왜곡인가요? 틀린 건가요? 앞서 말씀드렸듯 창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역사적 근거도 사실도 없기 때문에 틀릴 수도 없습니다. 즉 창대라는 인물은 작가적 상상력이 파고들기 좋은 소재입니다. 사실이 적기 때문에 틀릴 걱정 없이 자유롭게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물어야만 합니다. 창대처럼 역사적인 근거나 사실이 없는 인물 혹은 순수하게 창작한 인물의 경우에는 왜곡이 될 수 없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언뜻 맞는 말 같습니다. 틀리기 위해서는 맞는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실이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창작물에, 창작 사건에, 창작 인물에 역사 왜곡이라는 말을 쓸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로 자기 이름을 딴 캐릭터를 만들고 조선시대의 과거에 급제하고 전쟁에 나가 크게 이겼다는 식의 먼치킨, 아니 메리수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도 역사 왜곡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전쟁은 가상의 전쟁이어야 하겠고 가상의 과거여야 하겠죠. 실제의 전쟁을 말한다면 마찬가지로 왜곡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 경우에는 역사적 사실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인물이 활약해야 할 겁니다. 창작 캐릭터의 입지는 급격히 줄어들게 되죠. 여기에서 우리는 고증이라는 말과 왜곡이라는 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고증은 당시의 역사적 사실이 얼마나 잘 반영되었는가를 따지는 겁니다. 이준익 감독 같은 역대급 사극 영화 감독도 때로는 고증 오류다, 잘못된 해석이다, 왜곡이다 같은 비판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역사를 이야기로 만들 때는 반드시 고증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특히 핍진성의 부분으로 들어가면 더 심해집니다. 당시의 사회 분위기가 이랬을 것이며 이렇게 작동했을 것이다 하는 상상이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아주 탄탄하고 구체적이며 선명하게 설정되어야만 핍진성이 살아나게 되는데 이건 사실 매우 어려운 작업이고 정답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평가들은 사극 드라마나 영화에서 끊임없이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대는 겁니다. 그만큼 사극은 만들기도 어려워집니다. 괜히 정통 사극이 요즘 잘 안 나오는 게 아니죠. 상상 혹은 판타지와 역사의 결합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가상의 역사를 그리는 작품들도 있습니다. 이런 가상의 역사나 역사적 판타지는 물론 실제의 역사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판타지라는 안전망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선택하기 쉬운 소재입니다. 대표적으로 킹덤 같은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겠습니다. 킹덤의 시대는 어렴풋이 짐작 가능합니다. 양란이 끝난 직후라는 점에서 대략 17세기라고 추측할 수 있죠. 이상 저온이라든지 흉작 같은 힌트를 통해서 킹덤의 시대를 조심스레 짐작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추측에 불과합니다. 드라마 킹덤은 대체 역사, 판타지입니다. 킹덤에 나오는 왕은 실제 역사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자 역시 존재하지 않는 이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편안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임금이 기생충 감염되어 좀비가 되었다가 세자에게 목이 잘렸다는 이야기도 편안하죠. 애초에
판타지니까요. 여기에서 조선구마사를 잠시 살펴봅시다. 명백히 조선구마사는 왜곡입니다. 이방원이 학살을 자행했다는 식의 역사적 사실과는 전혀 다른 틀린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복장이나 소품 등의 고증이 완전히 틀렸으며 우리가 세종대왕 및 조선 전기에 대해 알고 있는 자명한 진실과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판타지라는 안전망도 제대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왜곡한 것이다. 역사 왜곡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그럴듯하게 들리시나요? 저는 어쩐지 빈약한 논리로 들립니다. 왜냐면 예측 가능한 반박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반박들이죠. 1. 이준익의 영화도 사실관계를 틀리지 않는가? 틀리면 다 역사 왜곡인가? 2.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핍진성을 어떻게 정확히 논할 수 있단 말인가? 3. 판타지라는 안전망을 쓰면 외국에서 완전히 안전한가? 하는 세 가지의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이준익 감독의 영화에도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산어보에도 있습니다. 정약용의 귀향이 풀리는 시점이 역사적 사실과는 부합하지 않는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산어보는 역사 왜곡일까요? 두 번째 질문도 맞습니다. 누구도 시대적 상황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역사학자를 데려다 놔도 한 시대의 분위기와 상황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학자의 공부와 연구를 통해 지금으로서는 가장 그럴듯하다고 그 학자가 해석하는 시대를 구현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아마 상당 부분은 학자의 상상과 논리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믿고 있는 사실들을 총동원한 결과겠죠. 타임머신이 개발되지 않는 한 핍진성을 완벽하게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세 번째도 물론입니다. 판타지라고 해서 완벽한 안전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판타지 사극에도 역사 왜곡이라는 비판을 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왜 역사 왜곡일까요? 저는 그 핵심이 의도에 있다고 봅니다. 창작자의 의도 말입니다. 상당히 표현론적인 관점인데요. 예를 들어 봅시다. 이준익 감독의 영화도 혹은 드라마 정도전이나 용의 눈물도 왕건도 전부 고증 오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틀리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아마 비평하는 분들, 관객들의 의견이 서로 다를 겁니다. 작가의 편의를 위해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틀려도 괜찮은가? 역사적 사실을 은폐하거나 특정 부분을 부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바람직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학자가 사료들 모아서 역사책 쓰는 것도 아닌데 당연하죠. 게다가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인 영화나 소설, 드라마 같은 이야기는 원래부터 그 기능이 사회의 한 단면을 부각해서 보여주는 데에 있습니다. 전체를 담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많은 비판이 바로 그런 의도 혹은 태도라 표현하는 것을 근거로 들어 목소리를 높입니다. 사도에 대해 쏟아졌던 비판은 가해자의 입장을 옹호했다는 것이었고, 명량에 쏟아진 비판 역시 역사를 다루는 태도와 그 의도를 따져묻는 것이 많았습니다. 역사를 소재로 한 사극을 만들 때 반드시 직면하게 되는 질문들입니다. 영화나 드라마가 의도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틀려도 괜찮을 수 있는 것은, 혹은 과장하거나 은폐하거나 축소해도 괜찮은 것은 작가의 의도 때문입니다. 감독은, 작가는 특정한 무언가를 표현하려고 합니다. 이준익 감독의 자산오버에서 어쩌면 정약전이라는 인물 자체가 이준익이라는 현대인의 주장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가공된 캐릭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준익 감독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캐릭터를 만들었고, 그리고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역사적 사실을 건드렸습니다. 즉 작가가 자신의 의도를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말을 드러내기 위해서 약간의 조작을 가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앞에서도 말했듯 완벽한 재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고, 완벽한 재현에 한없이 가까워지려는 시도는 자칫 이야기의 본래 기능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도. 이제부터 제가 몇 가지의 예를 들겠습니다. 시인 윤동주의 예를 들어보죠. 동주에도 많은 역사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 왜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준익 감독은 감독으로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역사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특정한 사이비 종교가 있다고 합시다. 그 사이비 종교에서 투자하고 제작한 영화가 나옵니다. 주인공은 윤동주입니다.
서시, 십자가, 참회록, 별에는 밤, 모든 시가 다 나옵니다. 근데 윤동주가 그 시를 늘 기도하던 그 사이비 종교의 교주의 계시를 받아서 그 교주가 말해준 시의 내용을 밤마다 받아 적었고 그걸로 위대한 시인이 되었다는 식의 내용이 나온다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특정 종교의 역사 왜곡이라며 들고 일어나야 하는 것 아닐까요? 윤동주의 영화를 만든다면 우리는 당연히 윤동주라는 시인을 가공해야겠죠. 그 시인이 하지 않은 대사도 시켜야겠죠. 그 과정에서 상상력이 작용하겠죠. 아마 시인은 이랬을 거야. 그게 창작자의 상상력이죠. 그 상상력이 얼마나 치밀하고 설득력이 있는가가 비평의 중요한 지점일 겁니다. 하지만 저렇게 사이비 종교 교주의 계시를 받았다는 상상은 창작자가 정말 미치도록 종교에 빠졌거나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다. 세종대왕을 다룬 작품은 많습니다.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 때로는 그 모습이 다르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창작자마다 서로 다른 세종대왕을 마음에 품고 있을 겁니다. 세종대왕에 대한 해석도 다르게 나올 겁니다. 때로는 그게 과하다며 문매를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을 특정 종교의 스님이 대신 만들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그 의도를 의심하게 됩니다. 판타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상의 예를 들어볼까요? 일본에서 판타지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고 가정합시다. 그 애니메이션에는 재팬이라는 가상의 국가가 나옵니다. 그 국가는 우길기를 국기로 사용하고 제국주의를 표방하고 독도에 일본 해군 기지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처럼 생긴 나라에서는 재팬 제국의 2등 신민들이 살아가는데 어딘지 모르게 모자라고 무식하고 야만적인 이들로 그렸습니다. 위안부도 있는데 모두 자발적으로 돈 벌러 온 화류계 여자들입니다. 이걸 판타지니까 괜찮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당장 우경화 논란 나고 외교부에서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대중은 바보가 아닙니다. 드라마를 본 사람들은 누구나 그 이면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조선구마사를 만든 이들은 아주 안이하게 생각했는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쉽게 속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잡아내고 비판하고 의심하고 불평합니다. 날카로운 비판의 잣대를 지니고 있기에 우리는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그 의도를요. 조선구마사의 왜곡이 왜곡인 이유는 단지 틀려서 핍진성이 부족해서 고증이 안 되어서 판타지가 아니라서가 아닙니다. 그 왜곡의 의도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동북공정, 중국의 한국문화 예속화 시도라는 무서운 의도가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궁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의도를 짐작하고 의심하고 물어볼 수 있지만 확신할 수 없습니다. 쉽게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의도가 순수했다고 강변할 수 있습니다. 잘 몰랐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결단코 중국의 돈을 받지 않았고 눈치도 보지 않았다라고 늘어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의도가 순수했다는 그 말을 다 믿어준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미사역으로 의도의 순수성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건 틀린 겁니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한나 아렌트는 아돌프 아이히만에게 너의 죄목은 무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같은 논리입니다. 조선구마사의 조선건국 이야기 왜곡이 세종대왕이 자기 선조를 모욕하게 만든 대사가 중국풍의 건물과 월병과 중국 술과 중국 칼과 잘못된 한복 고증 등등 이 모든 왜곡된 장면들이 중국의 동북공정의 의도와 부합하며 그들이 앞으로 해나갈 한국문화 예속화 시도의 유용한 도구로 이용될 수 있음을 몰랐다면 정말로 몰랐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무식한 건 면벌부가 될 수 없습니다. 모른다는 건 변명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늘 중국의 저런 태도가 두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홍콩의 봄이 사라졌다는 말씀을 얼마 전 리뷰에서 드렸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중국은 평범한 국가가 아닙니다. 무수히 많은 민족이 섞여 있는 일종의 제국입니다. 거대한 나라고 우리에게 하듯 다른 민족들의 역사도 빼앗고 왜곡하고 가지려 합니다. 그 제국주의의 야만성을, 위험성을, 폭력성과 흉포함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김치와 한복으로 이미 공분을 일으킨 바 있죠. 중국은 계속해서 시도할 겁니다. 자신들은 옳고 틀리지 않으며 동북아 그리고 한반도의 역사 또한 자신들의 것이라
말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공정을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모두 사용할 겁니다. 지금껏 그래왔으니까요. 티벳이, 위구르가, 몽골이, 홍콩이 차례대로 당했으니까요. 그리 오래된 일도 아닙니다. 분노보다는 차가운 이성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한복공정, 김치공정 따위의 단어들이 선정적으로 우리를 분노케 하지만 감정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앞세운 행동은 늘 저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차가운 이성으로 날카로운 비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대중문화는 가장 다가오기 좋은 매체이고 영화, 드라마 등의 작품은 프로파간다로 활용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도구입니다. 누군가는 역사를 가공해 이야기의 형태로, 영화의 형태로 만들어 관객에게 감동을 주면서 동시에 자신이 드러내고자 하는 아름다움과 주제의식을 전달합니다. 그런 뛰어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드라마에 하나의 의도를 숨겨 넣습니다. 적나라할 정도의 의도를.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역사를 가공하고 원래의 역사와 틀린 것을 서술하거나 표현할 때 그러한 왜곡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냉정하게 따져 물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비판적인 태도만이 조선 구마사와 자산어보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이너의 컬처 쇼크, 이번에는 역사 왜곡 논란에 대해 저의 주관을, 견해를 두서없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짧은 생각과 미진한 논리나마 질문을 주셨던 분들과 이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작은 참고라도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